네, 아마 이런 글로박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하셨던 글로박스는 어떻게? 반갑습니다 여러분, 저는 에이텐트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지프에서 나온 컴패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. 예, 요게 좀 요즘 뭐 약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논란이 있죠. 왜냐면 금액적인 부분이 약간 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 차를 한번 둘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상당히 좀 매력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. 지프는 항상 좀 동일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. 7개로 되어 있는 그릴이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. 옵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한데 LED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상품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상품성을 개선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아요. 한번 둘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지프의 가장 또 예쁜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해봐라 한다 그러면 저는 휠 하우스 부분을 항상 뽑거든요. 이렇게 약간 각져 있는 부분,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프의 그 가장 아이덴티티, 전면에서는 세븐 슬롯 그릴,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 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각져 있는 이 휀다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후면부는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진 않네요. 예전에 판매했던 거랑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, 일단은 이 트렁크 부분이 전동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전동으로 좀 바뀌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돼요. 왜냐면 그 지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약간 아날로그 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. 왜냐면 이 차를 제외하고 랭글러나 이런 차들은 정말 안쪽에 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다 아날로그 부분이 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고, 여기 이제 가림막 제거하면 조금 편안하게 좀 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, 하단 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네요. 없고, 요거 이제 그 타이어 펑크 났을 때 리페어 킷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되어 있고요. 요게 좀 특이한 게 원래 보통 여기를 눌러서 닫게 되어 있는데, 이 차는 마세라티하고 동일하게 이쪽에 눌러서 뭐 그랜 체로키나 이런 차에 들어가 있던 이 왼쪽 부분에 닫힘 버튼이 있습니다. 뭐 대단한 기능도 아닌데 워낙 아날로그에 초점이 잘 되어 있는 차라 이런 것만 되어 있어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.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이건 이제 기존 2중구동 모델이거든요. 근데 파노라마 루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, 루프렉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로스바나 이런 거 연결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조금 이제 외부 액티비티 하는데 여유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. 자, 이제 실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인데, 근데 손을 완전히 뻗었을 때 한 20cm, 주먹으로 한다 그러면 2개 정도 여유가 있고요. 역시 지프는 이런 SUV 모델의 아주 전형적인 표준에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. 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잘 안 들어가는 차들도 많이 있는데, 뭐 발이 하나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 더 들어갈 정도로 요 의자 높이에 바닥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차는 사실 좀 크진 않아요. 뭐 국산차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쌍용의 토레스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긴 한데,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매포켓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뀐 게 이 뒷부분에 이제 송풍구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.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게 조금 좀 얇게 돼 있어서 세게 나올까 하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그리고 열선 시트가 지금 버튼 푸시 타입으로 해서 2개가 들어가 있고, 타입 A 하나, 타입 C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충전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요즘에 이제 타입 C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기존에 타입 A를 사용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좀 해놨다는 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, 얘도 앉았을 때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거든요. 근데 여유가 좀 많이 있네요. 그래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. 마세라티 대비 어떤 거 같냐? 마세라티보다 넓은 것 같아.
야 르반 때보다 이게 제 아들은 지금 이제 르반 때보다 넓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형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 헤드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금 파노라마 루프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파노라마 루프도 진짜 제가 지금 뒤에 앉아 있는 부분에서까지 시작을 하거든요. 보통은 한 요 정도예요. 한 중간 정도. 뭐 BMW나 이런 차들 보면 뭐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뒷좌석엔 파노라마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정말 파노라마가 생각보다 이제 지붕 거의 다 유리로 그냥 다 쳐놨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좀 넓게 파노라마 형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리플렉터도 좀 있어서 바람 소리나 이런 것도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이 손잡이 부분 이런 것도 형성이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 안쪽에 독서등 하나씩 개인적으로 하나씩 되어 있고요. 또 운전석 부분에도 손잡이가 있고 여기 A필러는 지금 손잡이가 없네요. 랭글러 같은 경우에 좀 높으니까 A필러에 손잡이가 있는 경우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. 실내 또 어떻게 바뀌었나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실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요 가운데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. 예전에 한 8인치 정도 되어 있는 약간 투박한 모양의 디스플레이였는데 지금도 아주 세련되진 않아요. 세련된 느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10.1인치 정도 되는데 10인치 정도 되는 요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요. 미국 차는 역시 이런 직관적인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밑에 보시면은 버튼을 좀 배열을 좀 해놔서 하단 쪽에 이제 뭐 스티어링 파킹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버튼들을 좀 많이 해놨고요.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송풍구를 해놨다는 게 좀 독특한 디자인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요 옆에 이제 그 동승석에 타신 분 보시게 되면은 제 끝에 쪽에 이렇게 송풍구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해서 연결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마치 좀 차가 좀 넓어 보이는 느낌, 이런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좀 많이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어 트림 부분에 인레이 부분에 있는 부분, 대시보드 부분의 송풍구 하단 쪽을 가죽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. 되게 지프차가 보수적인 그런 브랜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베이지 톤, 밝은 톤으로 해서 마감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한다는 거를 지프코리아에서 좀 인지를 하고 이제 바뀌었죠.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좀 신선하네요. 왜냐면은 대시보드 상단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우레탄 고무인데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약간 그 가죽의 느낌이 좀 나게끔 모미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우레탄 고무로 되어 있고 요 가장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좀 많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, 대시보드 인레이 부분에는 가죽 처리를 해놓고 스티칭을 또 색감이 있는 실로 했다는 부분. 그 다음에 도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도어 패널도 상단과 그 다음에 패널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색감이 들어가 있는 걸로 했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아쉽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시트의 색상이 좀 아쉽다고 느끼는 겁니다. 왜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여기는 지금 우레탄 고무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게 좀 가죽 처리가 좀 잘 되어 있고 여기도 크롬도 적절하게 좀 많이 사용을 잘 했는데 지프에 이런 로고 각인되어 있는 것까지는 상당히 좀 멋있죠. 그리고 스티칭도 잘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시트가 좀 검정색 시트, 요즘에 좀 유색 시트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뭐 갈색이라던가 그랜드 체로키처럼 좀 색감 있는 거를 좀 넣어줬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.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차종은 기본 2륜 모델이거든요. 근데 이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검정 시트일지는 모르겠어요.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것도 조금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. 예전에는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틀레이트 되어 있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. 통풍 시트도 지금 기본형까지도 다 옵션이 아닌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프가 이런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상품성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변화를 좀 가져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부분을 나파 가죽 같은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지금 마감을 해놨어요. 그래서 요거 혼 크기도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하고 비슷한 그런 크기로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스티어링 휠 부분에
크루즈 컨트롤러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. 이건 기본 모델이라 일반 크루즈가 들어가 있고, 요거보다 상위 버전으로 하시게 되면 리미티드나 이런 버전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 반자율 기능이 들어가 있는 ACC 기능 사용하실 수 있고, 여기는 이제 다기능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반대쪽에 보시게 되면 레버 버튼이 있거든요. 요거 누르면 볼륨이라던가 이런 거 조정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은 트랙 조정, 여기는 이제 볼륨 조정,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죠. 그리고 액정, 디스플레이가 지금 좀 커졌기 때문에 한번 눌러볼까요? 지금 키가 없어서 켜지진 않는데, 이런 부분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좀 확장되어 있다는 게 예전에 좀 작은 디스플레이, 그리고 투박했던 그런 디자인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요건 이제 기본 모델이라 좀 아쉬운 거는, 아직도 저는 아날로그 좋아하지만 일반 분들은 아날로그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왼쪽에 이제 RPM 게이지, 오른쪽에는 이제 속도 게이지가 들어가 있고, 가운데만 한 4.2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물론 사용하는 데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워낙 요즘에 이제 전자식 클러스터가 상용화되다 보니까 여기도 전자식, 이쪽도 전자식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근데 그 내비게이션 부분은 액정이 좀 확장돼서 디스플레이가 좀 그래도 예전 차보다는 좀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, 상대적으로 클러스터는 조금 아날로그 느낌이 좀 많이 져서 이런 게 조금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요거 이따가 제가 시승을 할 때 상위 버전 시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지프 차에서 고급을 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였는데,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버전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이제 지프도 고급화되어 있는 버전을 구매할 수 있다,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좀 독특한 거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단 쪽에도 타입 C, 타입 A 이렇게 두 개를 좀 해놨어요.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타입 C 두 개를 하거나 타입 A 두 개를 해놓는 편인데, 이렇게 좀 나눠놨기 때문에 쓰는 데는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역시 아직까지 안 바뀌는 점은 이런 것 같아요. 이런 컬럼식 기어가 아주 투박하게 나와 있네요. 길이도 엄청 길어요. 한 뭐 20cm 정도 돼 보이는, 15cm, 20cm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투박한 이런 기어로 되어 있고, 아주 투박한 기어 옆에 어울리지 않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. 이런 거는 좀 잘 해놨는데, 지프 차들도 신형 모델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이제 전자식 기어로 좀 바꿔주고 기어 로브도 좀 낮게 한다 그러면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은 되게 깊숙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수납 공간을 다 이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도 컵홀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안쪽에 아주 조그만 뭐 수납을 할 수 있는 암레스트 부분에 수납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음료수 두 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, 이 팔걸이 부분이 슬라이딩으로 해서 확장이 돼요. 앞쪽으로 밀게 되면 앞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좀 팔을 거치할 수 있긴 한데, 양쪽에 타신 분 거치한다 그러면 요거 한 분 딱 되면 한 분 좀 피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 좀 슬라이딩 도어인데 슬라이딩이 되게 부드럽네요. 그래서 쓰는 데는 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데 이제 가죽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촉감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동승석에 이동하기 전에 조금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해서, 여기는 지금 운전석 시트는 아니고요, 동승하시는 분 시트거든요.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저 반대편을 뭐 10웨이 방식이나 8웨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4웨이로 좀 제한을 많이 해요. 보통 일반적인 일본 차들이 좀 그런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,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위에도 높이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. 보이시죠? 엄청 올라가요.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아마 몸에 맞추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. 투박해 보이긴 해요. 지프 차들이 대부분 좀 투박해 보이긴 하는데,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초점을 잘 맞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여기도 지금 할 수 있고, 높낮이 조절도 할 수 있고요. 엄청 올라가요. 지금 아마 일반적인 차하고 비교해봐도 올라가는 높이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돼요. 많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, 그러니까 동승하는 데하고 차이를 두지 않고 있고요. 넘버도 지금 전동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2단이네요. 내왔다 들어갔다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8웨이 방식으로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쪽에 만약 10웨이 방식의 시트를 조정한다 그러면, 뭐 국산차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
운전석, 조수석, 시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탑승하기 전에 보니까 알파인 오디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. 네, 알파인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. 자, 동승석에서 바라보는 운전석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. 예, 뭐 그냥 예뻐요. 그래도 네, 여기 보시면은 대시보드라던가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 제가 로고만 이렇게 가려본다 그러면 이 차가 지프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옛날 지프가 갖고 있던 투박한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사라졌고요. 아마 이런 대시보드의 가죽 처리 하나 느낌 때문에도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고, 좀 확장되어 있는 10인치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. 12.3인치, 12.3인치 또 BMW라던가 이런 차들도 뒤늦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해서 확장된 디스플레이나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프는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. 이거는 뭐 디자인적인 뭐 차이가 좀 있는 거죠. 아마 신형 그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액정이 하단은 또 나와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부분도 액정이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마다 항상 일관성 있게 뭐 카피를 해서 돌아가는 브랜드도 있겠지만 지프는 지프가 가지고 있는 그 지프차만의 매력, 네, 요런 디자인, 디스플레이 뭐 요런 부분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좀 지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브 박스 진짜 이렇게 누르면 네, 아마 이런 글로브 박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하셨던 글로브 박스인 것 같아요. 옛날 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, 아주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데 뭐 나름 뭐 수납 공간 형식으로 해서 서랍 형식으로는 되게 잘 돼 있네요. 그리고 안쪽에 뭐 하이패스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하이패스도 국내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장착을 네, 일체형으로 해놔서 정말 뭐 외부에서 이제 장착할 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좀 투박하긴 한데 저는 원래 서랍은 좀 투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나름 매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네, 여기는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아요. 크롬 처리가 좀 되어 있고요. 크롬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. 이런 부분 나중에 뭐 빛이 좀 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차들은 참 이렇게 크롬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, 기어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색다르긴 하네요. 네, 조수석에서는 뭐 특별하게 누를 게 없습니다. 그냥 이 차는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요. 운전석과 조수석에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수석 여기 조수석이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뭐 조수의 개념은 없으니까 동반석에 타신 분, 네, 요 동방석에 타신 분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타신 분하고 좌우 대칭이 네, 똑같기 때문에 요 이제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시트를 좀 접었거든요. 접었는데 이게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어요. 한 15cm, 20cm 정도 하단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아마 좀 보양을 하셔야지 차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네, 접었을 때도 그렇게 평탄화가 잘 돼 있진 않네요. 약간 시트 이제 방석 길이가 방석이 좀 두꺼워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위로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요런 요즘에 최근에 이런 캠핑 하시는 분들 중에 차박이라던가 이런 액티비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네, 아마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걸이 부분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이스픽스가 있어서 아이들 유아 시트라던가 이런 거 장착할 수 있는데 이게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불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안착감은 상당히 좋아요. 방석 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길거든요. 이거 벤치 체어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일체형으로 그냥 이렇게 벤치 체어로 되어 있어서 만약 아이들이 여기 누워서 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편할 것 같아요. 네, 요 이쪽으로 누워서 자기는 편한데 뒤쪽으로 좀 굽어서 좀 휴식을 취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어른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컴패스 페이스리프트 모델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 체크를 해서 조금 좀 살펴봤어요. 근데 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상품성을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컴팩트한 차량이다 보니까 공간 활용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신형 모델이 아마 페이스리프트 되고 난 이후에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 이후에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
그때 신형 모델이 나오면 조금 더 지금 현재 나온 모델보다 컴패스가 더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. 물론 전동화 모델에 계속 스텔란티스 코리아나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가솔린 모델이 없어지고 전기차라던가 이런 걸로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. 지금 엔진이 원래 현지에서는 1.3 터보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2.0 알파로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2.0 터보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2.4 NA 엔진이 기본 엔진 계속 탑재됐던 엔진이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향후에 아마 전동화를 좀 생각해 두고 엔진을 개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. 물론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전동화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좀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2.4 엔진 좀 아쉽긴 합니다. 아직 현대하고 계속 제휴를 해서 F24 엔진 그 엔진을 계속 블락을 공급받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예전에는 이제 지프에서 현대자동차하고 제휴를 해서 현대 소나타에 들어갔던 2.4 엔진의 블락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걸 개량을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 엔진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뭐 아직 쓰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배기량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엔진 블락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. 일단 뭐 여기까지만 보고요. 이 컴패스 모델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제가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에이텐트였고요.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